구글은 애플 실리콘에 대적할 만한 ARM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동시에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들로부터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올해 구글이 애플의 A 시리즈 실리콘에 대항할 텐슬 칩이라는 ARM 프로세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과 안드로이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키텍처란 구조를 통칭한 용어로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구조나 기능적 구성 방식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ARM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CPU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되짚어봐야 합니다. CPU는 쉽게 생각해 컴퓨터의 뇌입니다. 이러한 CPU는 instructions 이라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명령은 데이터의 일종으로 이 두 숫자를 더해 이 결과값을 불러 등 간단한 데이터입니다. 이 명령들을 모으면 instruction set, 명령 집합이라는 게 되는데 초기에 CPU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인텔은 자신들의 CPU에 점점 더 많은 명령 집합들을 넣습니다. 이런 명령 처리 방식을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ing, CISC이라고 합니다. CISC는 메모리 대비 많은 작업이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하드웨어가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명령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전력이 더 많이 소모되고 발열이 심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4년 영국의 Acorn이라는 회사에서 명령을 더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ing, RISC 이라는 처리 방식을 고안해냈는데 이는 CISC와 대조되게 필요가 없는 명령 집합을 실행하지 않고 필요한 명령 집합만 사용하게 하는 일종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corn이라는 회사의 RISC 철학 기반의 머신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최근 흔히 접하는 ARM이라는 겁니다. ARM 기반의 CPU를 개발하던 스티브 페러 교수는 ARM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나가며 결국 ARM 칩을 만들어냅니다. 더 대단한 건 이 ARM 칩의 성능을 실험하고자 명령을 몇 개 실행했는데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니 0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류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잔여 전류만으로 ARM CPU가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1985년 프로토타입이 처음 만들어졌고 1987년 ARM CPU가 탑재된 첫 컴퓨터가 제작됩니다. 2001년 애플 아이팟의 ARM CPU 도입 이후 2002년 ARM CPU를 탑재한 기기의 수는 10억 개였습니다.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0년부터는 ARM 아키텍처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현재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99.2%를 차지하는데 그중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90% 이상이 ARM 아키텍처를 적용한 저전력 프로세서를 탑재합니다. 애플은 초기에 아이폰에 사용된 CPU를 인텔에서 주문하려 했지만 아이폰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인텔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아이폰은 하는 수 없이 2007년 ARM CPU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했고 2008년에는 아예 ARM과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계약해 스스로 CPU 칩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 시리즈 칩을 개발해오던 애플은 2020년 고성능 컴퓨터를 위해 설계된 M 시리즈를 발표하기까지 이릅니다. 텐서는 구글이 자체 설계한 SoC로서 기존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AI 딥러닝용 반도체인 TPU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SoC란 시스템 언어 칩이란 것으로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이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프로세서, 메모리, 저장 공간, 그리고 입출력 제어 장치 등을 다 포함한 실리콘입니다. 텐서 SoC의 메인 코어, 서브 코어, GPU는 모두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자동 음성 인식, 실시간 번역이 가능하며 번역 시 기존 모델 대비 사용 전력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텐서 칩을 스마트폰에 탑재함으로써 구글 스마트폰에서 AI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이러한 애플과 구글의 행보는 자체 개발한 칩을 앞세워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두 회사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AR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글의 픽셀 시리즈는 AR을 부차적인 목표로 삼고 AI를 보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anywhere I'd normally be typing, I use that mic button anywhere I can. And no matter how fast you talk, you can basically rap at it. You can talk 200 words per minute like Eminem if you want to, and it'll just keep going.
구글은 자체 개발한 텐서칩을 활용해 AI를 활용한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학습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진의 화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실시간 사물 편집이 가능한 AI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 등의 기술 분야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텐서칩 및 하드웨어 개발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이 기존의 아이폰 대 안드로이드 폰의 구도에서 아이폰 대 구글 안드로이드 폰 대 다른 안드로이드 폰의 구도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구글 서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텐서칩 및 AI 머신러닝에 어울리도록 조정하면 애플 실리콘의 성공 사례와 같이 구글은 텐서칩을 통해 기기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글이 이토록 하드웨어에 매진한 이유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데이터를 손쉽게 얻어온 반면 하드웨어의 기능이나 제조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무형의 모든 행동 데이터를 얻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구글은 이미 경쟁사보다 양자 컴퓨팅에 있어 크게 앞서 있고 OS와 플랫폼, 이제는 칩까지 모두 장악한 데 이어 신경망 학습을 통해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텐서칩을 탑재한 자체 스마트폰을 대량 보급함으로써 모바일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양쪽을 장악한 이후 모빌리티로까지 구글 생태계를 확장하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중심에 텐서칩이 있으며 구글이 텐서칩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지 모두 집중해야겠습니다.